송원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좀 답답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도 30%대 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당 내부에서는 뭐 친문, 반문, 친문, 친이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고, 당 밖으로는 불교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불교계, 특히 조계종은 오늘 조계사에서, 서울 조계사에서 승려 5,000명 정도가 참가를 하는 전국 승려대회를 엽니다. 여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반불교 정책, 불교를 좀 무시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한, 그게 집회 성격입니다. 이렇게 당 안팎으로 이재명 후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은, 이래 당 밖으로는 불교계와의 갈등, 당 안으로는 친문 친이의 갈등, 이렇게 몰아넣은 그 주인공이 바로 정청래 의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청래가 이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고,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지도 모른다. 이재명이 정청래라고 하는 지뢰를 밟았다. 이 지뢰가 제거가 되겠느냐, 아니면은 같이 폭발해서 같이 죽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민주당 안팎에서도 많은 걱정들이 나옵니다. 정청래는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저질 막말을 일삼아온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자질, 국회의원의 품격에 가장 문제가 있는 의원 한 명을 꽂으라면 아마 정청래를 꼽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총선이었죠. 당시에 민주당의 공천권을 쥐고 있던 김종인 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 시키면서 꼽은 가장 큰 이유가 막말이었습니다. 자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청래의 정치 스타일은 그런 겁니다. 방송에 많이 나와서 얼굴이 알려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청래의 기본적인 정치 스타일은 독한 막말을 통해서, 저질 막말을 통해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그 저질 막말로 공격하는 그 내용이 소위 대깨문을 비롯한 이런 강성 지지층의 기호, 입맛에 맞춘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춘 이런 저질 막말을 일삼으니까 이게 정말 고질적인 문제인데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이 이번에 총체적으로 같이 터졌다. 당 안팎으로 같이 터졌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고질병이 터진 것이다. 제가 지뢰가 터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요, 제가 그동안 많은 민주당의 그래도 좀 합리적인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강조해온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청래 의원의 저런 저질 막말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견제를 하고 민주당 내에서 저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지금 야당을 공격하고 있어서 무슨 효과적이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한국 정치를 좀 환멸의 수준으로, 많은 국민들, 유권자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저 정청래의 문제는 민주당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마다 합리적이라고 좀 평가를 받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않은 이유가, 이 정청래가 저질 막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대깨문 같은 강성 지지층을 덕에 업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치적인 자질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대깨문 같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저렇게 막말을 일삼으면, 저런 정청래를 공격하면 그 반작용,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정청래의 저 저질 막말, 저런 정치 행태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야권에서 정치가 저래도 되나? 라고 피해를 받아왔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정청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제가 예언처럼 정청래 때문에 민주당이 오히려 위기에 처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고통을 받는, 정청래 때문에 그동안은 많은 야당,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는데 정청래 때문에 민주당이 고통을 받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무슨 제가 예언을 해서 미래가 보여서 한 것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수준 이하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당장은 남을 공격하고 시원해 보이지만 그 화와 피해가 본인 자신에게, 자신이 소속한 그 조직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어떤 세상사의 원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문제가 왜 이재명에게 쥐레 같은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당 밖에서 지금 서울 쪽에서는 어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천 명이 모이는 승려대회를 하겠다. 승려대회를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그동안 불교에 대해서 폄훼해왔다. 반불교 정책을 해왔다라는 것을 내걸었지만 속으로는 정청래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해인사를 지칭을 해서 봉이 김선달처럼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인사가 그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부분, 이게 통행세처럼 되어 있다. 이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죠. 문제는 정청래가 이걸 지적을 하면서 봉이 김선달을 끌어왔다는 겁니다. 봉이 김선달은 뭐 다 아시다시피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조선 말기에 그 실제 있었던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표적인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이 봉이 김선달을 끌어와서 해인사가 봉이 김선달 같은 짓을 하고 있다. 통행세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불교계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계종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하라, 문책을 하라라고 했는데 정청래가 서너 번을 거절합니다. 내가 뭘 사과해야 하느냐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의 봉이 김선달 이 발언으로 인해서 조계종이 사과를 요구하는데도 정청래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면서 문재인 정권 민주당의 반불교 정책, 반불교적인 그런 입장, 이 부분까지가 모두 뭉뚱그려져서 정청래에 대한 이 말로 인해서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오늘 대규모 승려대회를 열겠다라고 하니까 어제는 또 뭐 조국 수호에 나섰던 그런 단체들, 촛불 단체들이 나서서 조계사 앞에 가서 또 이런 왜 승려대회를 하느냐, 왜 불교계가 이렇게 정치에 관여를 하느냐, 이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반대 집회를 열고 오늘도 또 반대 집회를 연다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아마 불교계와 민주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불교계에서 이 대선 국면에서 왜 종교가 정치에 나서느냐, 이런 정치에 개입을 하느냐, 이런 오해까지를 받으면서도 굳이 이렇게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이 코로나 시국에 말이죠. 정청래에 대해서 꼭 집어서 출당을 시켜라, 이렇게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정청래의 그 막말이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해인사의 그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부분을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 표현의 방법이 너무나 저질스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봉이 김선달을 끌어대면서 해인사 불교계를 패배한 것입니다. 불교계를 이렇게 공격한 데 이어서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정청래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사과를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지 않습니까? 천주교 위주의 이런 일부 정책에 대해서 언제나 불교계가 시비를 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깨문을 중심으로 불교계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정청래가 그것을 놓칠 리가 없죠. 정청래의 정치는 언제나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서 막말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서 정치를 하는, 정치적 존재감을 보이는 그런 행태였기 때문에 정청래가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틴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중심에 정청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청래의 저질 막말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의 이렇게 강성 지지층만을 겨냥한 정치 행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나서서 수십 번을 나서서 뭐 108배를 한다, 오늘도 또 승려대회에 당 지도부가 가서 사죄를 한다라고 하는데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데는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당내로는 이 정청래의 불교계와의 갈등, 이 부분으로 인해서 친문과 친이, 친이는 이제 이재명과 친한 새롭게 탄생한 친이계죠. 친문과 친이계의 갈등이 또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며칠 전에 이핵관, 이재명의 핵심 측근 관계자가 자기에게 와서 당을 나가달라. 이 불교계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당을 좀 출당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이 지금 친이 친문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친문으로 꼽히니까 정청래가 이핵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다가 현근택 민주당 대변인이 친문 일부 단체에서 이재명 후보가 욕설을 하는 그런 영상을 AI를 통해서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게 친문 친이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것이죠. 조홍천 의원, 지금 이재명 후보의 핵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조홍천 의원은 아예 공개적으로 나서서 정청래 의원 보고 탈당하라 라고 요구하고 나섰고, 말은 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정청래 의원이 좀 나가줬으면, 모두가 이렇게 나가줬으면 하고 원하는데 저래 버티고 있는 정청래도 대단하다라고 비꼬면서 정청래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나가줄 것을, 탈당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내분이 폭발을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었던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정청래가 이핵관이 자기에게 와서 당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한 그 배경, 이핵관이라는 말을 쓴, 이건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이라는 말을 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행동을 잘못했죠. 자신이 내부 총질을 하고 내부 분열을, 당대표가 책임감 없이 그런 것을 일으키면서 그게 많은 비판이 쏟아지니까 윤석열 후보 측과의 권력 투쟁관으로 이 문제를 희석시키고 이 문제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죠.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권력 투쟁으로 일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홍준표 의원이 자신이 구태에 정치 거래를 시도해 놓고 그것이 이제 불거져서 문제가 되자 윤핵관이 자신이 선대본부 일을 돕겠다, 선대본부를 지원하겠다라는 걸 막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윤핵관과 자기의 갈등 관계로 이렇게 문제를 바꿉니다. 이 흔히 하는 수법들이죠. 아주 나쁜 수법이죠. 이준석 대표가 이래 했던 것처럼, 홍준표 의원이 이래 했던 것처럼 정청래도 자신이 잘못한, 자신이 대깨문을 등에 업고 막말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보이려다가 이제 궁지에 몰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자신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다,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 권력 투쟁이다, 이런 식으로 변질시키기 위해서 이핵관이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윤핵관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이핵관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내부 분열,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불교계와의 갈등, 그 불교계와의 갈등을 빌미로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친문, 친이의 갈등까지 불거지는 이 중심에 정청래가 서 있다. 정청래의 저질 막말이 서 있다. 정청래의 강성 지지층만을 쳐다본 그런 얍삽한 정치 행태가 서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청래라고 하는 쥐레를 밟았다. 이재명 후보가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이 폭사하는지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